안녕하세요, 워프입니다. 여러분은 은퇴를 하려면 얼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느끼시는데 사실 목표 금액 계산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오늘은 그 목표를 잡는 것부터 그걸 모으는 과정에서 진짜 중요한 변수가 뭔지 QLD로 은퇴자금 10억을 만드는 시뮬레이션을 각 월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예시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제안드리는 목표 금액은 10억인데요. 왜 10억이 나왔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이건 흔히 말하는 4% 룰을 적용시킨 건데요. 이 룰은 모은 자산에서 매년 4%만 꺼내 쓰게 되면 원금을 크게 건드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이걸 거꾸로 말하면 저희가 원하는 연 생활비에 25를 곱하면 필요한 자산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생활비를 300만 원으로 잡는다면 연 3,600만 원이고 거기에 25를 곱하면 9억이 돼요. 이제 여기에 물가나 예상 못한 지출까지 감안해서 여유를 두면 대략 10억이 한 사람 기준에 은퇴 가능선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연금 같은 건 따로 더 보태진다고 보면 되고요. 물론 생활비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각자의 상황에 맞게 200만 원이면 6억, 400만 원이면 12억 이렇게 본인의 숫자로 바꿔보세요. 그 10억을 뭘로 모으느냐? 오늘 예로 들 거는 QLD인데요. QLD는 우선 나스닥 100을 하루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입니다. 자, 이 그래프가 QLD의 실제 흐름인데요. 길게 보면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런데 잘 보시면 2008년이랑 2022년에 반토막을 훌쩍 넘겨 빠진 구간이 있어요. 2배니까 오를 때도 2배지만 빠질 때도 2배예요. 그래서 수익이 크게 날 수도 있지만 변동성과 드래그가 큰 위험도 있는 상품이라는 걸 꼭 먼저 짚고 갈게요. 그래서 투자 권유가 아니고 계산의 예시로 보자는 겁니다. 자, 여기가 핵심인데요. 과거 QLD 수익률을 그대로 적용해서 매달 일정액을 적립하면 3년마다 자산이 어떻게 불어나는지 그리고 10억에 도달하는지 이걸 금액별로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자, 먼저 월 50만원씩 적립을 했을 때 투자를 했을 때 결과를 보시면 3년 차에 2,800만원, 6년 차에 9,600만원, 9년 차에 2억 6천, 12년 차에 6억 4천 정도가 되고 10억을 도달하는 시점은 대략 13년에서 14년 차쯤에 도달을 합니다. 그러면 월 100만 원을 투자하면 저희가 매달 50만 원에 비해서 2배를 더 투자한 거죠. 그렇게 투자를 하면은 얼마의 기간이 걸리실 것 같나요? 2배로 넣었으니까 7년이 걸려야 할까요? 결과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9년에 5억, 12년 차에 12억을 넘기면서 10억을 약 11년 차에 도달합니다. 월 50만 원 넘는 거에 비해서 약 3년 정도밖에 줄지 않았죠. 그러면 월 150만 원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동일하게 3년 정도가 줄까요? 결과를 보시면 1년이 앞당겨져서 10년 차에 도달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월 200만 원은 9년 차에 10억에 도달하죠. 사실 월 50만 원은 어떻게 마련해서 저희가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서울에 월세로 살면서 월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을 매달 투자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아껴서 매달 투자금을 늘려도 제가 봤을 때는 고생을 한 만큼 유의미한 차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여기서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은 그래도 3년 정도가 줄어서
어느 정도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지만 매달 투자금을 50만 원씩 늘리는 게 사실 점점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걸 감안하면 150만 원, 200만 원의 투자 가치는 저는 그만큼 크지 않다고 느껴지는데요. 이걸 한 그래프에 겹쳐서 보면은 좀 더 확실해져요. 자, 4개의 곡선이 처음에는 다 붙어 있다가 뒤로 갈수록 가팔라지면서 10억 선을 넘기는데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은 9년에서 11년 사이에 옹기종기 모여있죠. 그리고 50만원만 13년에서 14년으로 조금 떨어져 있어요. 자, 그래프로 보시면 여기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보이시나요? 매달 50만원으로 천천히 간 쪽은 총 원금을 8천만원 정도밖에 안 넣고도 10억을 달성을 했고, 그에 비해서 4배나 넘는 200만원을 매달 QLD에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 원금이 2억을 넘게 됩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뒤로 갈수록 불어나는 복리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얼마를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목표는 4% 룰로 잡고 그걸 모으는 과정에선 금액보다 기간이 핵심인 거죠. 다만 오늘 예시로 든 QLD 같은 레버리지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저라면 전부 거기에 몰아넣기보다는 하락을 버티게 해줄 자산을 예를 들면 배당 성장 ETF 같은 걸 섞어서 끝까지 오래 가는 쪽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치만 QLD에 투자를 했을 때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고 하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은퇴 목표를 얼마로 잡으시나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